저는 임종길입니다. 예. 수원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림을 시작한 것도 이제 수원고등학교 미술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. 방금 말씀하신 최춘일 선배는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, 당시는 이제 졸업한 미술부 선배들도 고등학교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죠. 그래서 또 더 인연이 된 게 최준일 선배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또 배우게 되고, 그러면서 거기서 아마 고등학교 때는 뭘 알겠어요. 사회 참여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데, 이제 최춘일 선배가 이제 현실 참여적인 의식을 가지면서 그게 저한테도 그대로 전수가 됐고, 어쩌면 운이 좋다고 그래야 될까? 전 이미 대학 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쓰는 의식화 교육이 이미 돼서 대학을 가게 됐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실 참여적인 미술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고, 그게 아마 자연스럽게 작업으로도 이어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범대 미술교육과를 나왔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 참여적인 생각을 갖고 졸업을 한 상태죠. 그래서 사실 현실 참여, 민중미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일제 치하에서도 한가하게 이렇게 꽃이나 그리고 그냥 정물이나 그리고 이랬었고, 독재 치하에서도 한쪽에서 막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막 죽어가는데도 너무나 나이브한 그림 작업들을, 그러니까 미술 활동들을 하는 걸 보고,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미술은 어떻게 삶과 떨어질 수 있나,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생활하면서도 그냥 학교 생활 같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제 그림 속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시대마다 막 어떤 시대가 더 각박할 때는 더 각박하겠지만, 시대마다 내 생활 속에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으로 나왔고, 당연히 또 제 근거지가 이제 수원이다 보니까 또 최춘일 선배의 인연 당연히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원에서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크게 어쩌면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네요.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들이니까, 그러니까 어떤 정기전을 한다거나 하면 어떤 주제전을 한다든가, 환경미술제는 그다음에 사회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주제로 전시를 하거나, 혹은 그 당시엔 또 아마 노동 현장이라든지, 혹은 그 당시 또 열사들도 많았죠. 그래서 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참여하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. 예를 들면 대출이 투쟁할 때 거기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전시와 어떤 현장 참여 미술. 저도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미술제라고 한 게 꽤 일찍 시작하긴 했어요. 그런데 제가 환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개인적인 초임 발령지에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게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라는 인식이 있었고, 오래되다 보니까, 그래서 제가 소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주제로 했는지 저도 기억은 좀 없어요. 근데 어쨌든 환경 미술제란 타이틀을 걸고 여러 번 진행을 했던 건
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인제 수원 이제 칠보산 쪽에 인제 살게 되면서 그 되게 너무 각박해 보였죠. 아 다들 아파트에 사는. 그래서 야 이런 작은 공간이 공방처럼 있는 곳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같이 그 모임을 갖고 자연과 좀 친해지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만들게 된 게 이제 도토리 교실이었고, 인제 그게 점점 확장이 됐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주변을 또 탐사하다 보니까 이 제초제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두꺼비들이 죽는 걸 보고 '와 이거 문어기양 논을 한번 해 보자.'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자꾸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운이 좋게도 제가 인제 만들었던 도토리 교실을 모델로 이제 수원시에서 그쪽 지역에 인제 생태 체험관 을 만들었죠.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거길 또 운영하고 있고, 그래서 어쩌면은 거버넌스라고 하나요? 그러니까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이렇게 협력해서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죠. 그래서 작년인가요? 인제 또 광교 쪽에도 그런 생태 체험관이 또 하나 생겼고, 예 그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많았다고 할 수 있죠. 또 지금은 많이 세상이 좋아졌는데 아마 한 10 년, 15년 전만 떠올려도 굉장히 학교가 부조리했죠. 아이들 강제로 막 새벽같이 오게 해서 10 시까지 강제 야자를 시켰던 것 같아요. 막 체벌도 난무했고,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작업으로 옮긴 적도 있었던 것 같고, 자연스럽게 그게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인제 교사와 작업가에서 좀 항상 좀 아쉬웠던 거는 현실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죠. 그래서 주로 작업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라든지 뭐 새벽, 밤 이럴 때 하고 다시 또 출근을 하고,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웠습니다. 그게 작업에 대한 욕구와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제한. 아마 그래서 쪼끔 학교를 좀 일찍 그만둔 계기가 됐죠. 작업에 좀 더 치중해 보고 싶어서. 음.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기회 같아요. 되게 운이 좋은. 그러니까 작년에 인제 학교를 그만두고 사실 수원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준비 중이었어요. 그 개인전이 이제 신작 위주보다는 좀, 보통 일반 작가들도 그렇지만 작품을 전시장에 한번 걸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면은 거의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많고, 그래서 인제 수원, 또 제가 인제 수원 인제 에서 떠나서 이제 제주에서 또 생활을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도 제목도 정했어요. 안녕 수원. 그래 가지고 전시를 다 준비를 했는데 인제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중간에 인제 못 했죠. 예. 그런데 마침 그걸 다 보여주지는 못해도 그 어쨌든 수원이라는 이 테두리에서 거의 제 생활의 한 30년 이상을 생활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작업하고 모임도 갖고. 그거를 이렇게 쪼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되게 아주 고마운 일이고 행운이죠. 네.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이런 지역의 미술관들이 그 지역의 그런 소그룹을
이렇게 조명하게 됐다는 것도 좀 되게 반갑고 고마운 일이고 그렇습니다.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항상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작업을 좀 쫓기듯이 했던 경향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한번 해 보고 다시 또 확장이 되고 이런 반복이 되면서 이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전 좀 더 그냥 좀 여유 있게 그 좀 집중하는 작업이라 할까? 그리고 좀 차분한 작업을 해 보고 싶어요. 당연히 주제는 아마 그 생태 쪽 환경 쪽에 큰 차지하겠지만 또 한쪽으로는 크게 두 줄기 같은데 저는 이제 책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전시 작업만큼 짜릿짜릿한 경험을 해서 아마 그림책이라 됐건 어떤 책 만드는 작업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